좋아요, 구독. 네,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경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 그리고 증시 투자 전략과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오늘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2달간 6조 원 네. 넘게 국내 주식을 쓸어 담았던 외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네, 이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특히 이 외인의 매도세 반도체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우려감이 큰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뭐 예견했던 일이죠. 네. 또 예상했던 일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긴축 때문에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됐지만 계속 강달러 현상이 뭐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우리가 예상을 해왔던 것이다. 다만 이제 저가 매수의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던 것이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는 2차 전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저가 때는 사두는 것이 좋겠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네. 시가총액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계속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좋은 시기냐면 좋지 않은 시기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반도체 분야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전도 그렇고 지금 또 휴대폰도 그렇고 특별하게 여력이 있어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물건만 나오면 사는 상황이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 불과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지만 불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랬죠. 지금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경기가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려고 해도 일단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게 결국 가전 완성 제품도 되겠지만은 반도체나 이런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부품이 상당히 반도체 비롯해서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 수요가 많지 않으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그 가격이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특별하게 새로운 충격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일이고 일정한 이 시점이 지나가야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더 큰 위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극복이 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반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6만 전자, 뭐 7만 닉스 이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관도 일정한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물이 됐든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만 우리 통통경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 뭐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 SK 하이닉스를 거래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런 개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우리 앵커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뭐 1, 2년이 지난 후에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부가가치가 없어질까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력이 되는 한 조금씩 사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왜? 정시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 여건이 이제 긴축이 좀 사라지고 완화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그 탄력받아서 상승하는 것에 수혜와 혜택을 누가 볼 수 있냐? 개인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사둔 개인에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확천금으로 삼성전자가 7만이냐 5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매매 거래 기준선에서 내가 살 때다. 그럼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5주든 10주든 사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도세를 좀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조금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폭은 어느 정도를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 반등폭이 당장 크지는 않을 걸로 봐요. 하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오는 15일인가에 또 FOMC가 열려서 이제 뭐 빅스텝이 됐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방어에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적어도 세계 경제의 물꼬가 방향 전환이 피벗 현상이 피벗이 내년 2분기, 3분기에는 본격화될 수 있다. 이걸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여력이 추가적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까지 여파가 미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은 적어도 내년 1, 2분기를 지나면서 필라델피아 지수도 개선되고 이 반도체 여건도 업황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건 우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폭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3년, 24년 이제 중국도 그렇고 더 지금 위안화를 양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성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경제 흐름에서 지금은 침체돼 있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뭐냐면 이런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0년 주기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또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에 외환 금융 위기가 오고 또 그 이후에 10년은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10년은 또 성장을 하는 추세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또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2분기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좀 이제 긴축도 완화되고 이 부분도 좀 개선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제 러시아가 더 전쟁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이 대체적으로 내년 봄쯤에 이제는 석유나 이런 패권을 가지고서 더 이상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여건이 좀 개선됩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됐든 아니면 좀 스트리밍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 업황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됐든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는 이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 삼성도 그렇고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인 메모리 쪽인 이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때는 그 폭이 얼마가 됐든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연준의 피벗만을 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있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서 50% 이상 급락을 했고요. 또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주가 하락, 국내 기술주의 향방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라면 또 테슬라의 주가 하락 시 국내 기술의 확산될 파장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파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오너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머스크가 트위터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테슬라만 놓고 본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불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악재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중국에서의 테슬라와 관련된 생산 관련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전기차 브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뭐 중국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우리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미국의 차량도 그렇고 일본의 도요타도 그렇고 다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만큼 전기차가 이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친환경이라는 효능도 있고 또 그리고 주행 연료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차량이 공급되는 것은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생산량도 현저히 적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충전을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이미 그런 시장이 다 확보되어 있는 내연기관 시장보다는 훨씬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지금 유가가 천정부지로 더 치솟는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거세겠습니까? 더 치열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가가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했죠? 유가가 내리고 있다. 네. 거의 지금 한참 올랐던 치솟았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양 자체 소비가 줄어들죠. 그럼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아이고 전기차가 낫겠네. 테슬라가 곽강을 받았던 거지만 내연기관 차량도 더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굳이 전기차?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내연기관 지금 기름이 싸지고 있는데 이거 판매하는 게 낫지.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테슬라는 이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였던 간에 이유로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잠시 이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외의 경쟁자인 다른 자동차 업체는 얼마든지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적으로는 2차 전지나 또는 전기차 생산에 조금 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왜 나쁘겠어요? 앞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생산량과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볼 필요가 있겠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글로벌 기술주들이 어떤 시기를 보내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섹터와 투자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카카오가 최근에 이전의 비용이 한 3배 이상을 들여서 네.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겠다,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금방 호전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는 국면에서 결국 대형 기술주는 성장에 지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술주나 뭐 게임주나 좀 우리가 이 정시가 호황일 때 또는 경제가 성장되는 국면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의 성장은 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좀 더 우리가 테마적으로 봐서나 좀 섹터별로 볼 때 더 접근을 해야 될 것은 결국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쪽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쪽에 산업 분야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곡물이든 강물이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이 원전 또 석유화학 쪽은 지금 여하튼 산업 전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쪽에 오히려 더 우리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어려운 국면에 터널을 관통하는 국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판단일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구독!